현행 국세 13개 중에 무엇인지 한번 구분해서 비록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52페이지 자, 조세 총론의 부동산 관련 조세 구분, 그에 따른 부가세 구분 한번 해보죠. 자, 부동산 관련 조세는 항상 부동산세법 시작을 할 때, 자,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 부동산을 가졌을 때, 부동산을 팔았을 때, 관련 세금의 구분을 항상 틀을 잡았죠. 그런 구분에, 자, 이 부동산 관련 조세는 부동산의 활동 과정에 따라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조세로 구분이 되어지죠. 자, 그럴 경우에 자, 관련 세금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관련 세금의 구분의 기본이죠.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 관련, 보유 양도는 관련이 없죠. 등록면허세 취득 관련, 보유 양도 관련이 없죠. 재산세, 자, 보유 관련, 자,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 재산정보세는 보유 관련, 양도세는 양도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세금 구분이 5세금에 욕심은 한이 없지만 자, 5세금은 더 붙여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까지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 관련 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종합소득세에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 사업소득에 부동산 대여, 임대 발생한 소득의 사업소득과 자,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죠. 그래서 보유양도에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고 독립세인데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의무가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의무자는 지방소득세 의무가 있으니까 보유양도관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일명 찐득이 부가세 세목이죠. 그래서 본세가 부가가세 될 때 달라붙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바탕을 둬서 지방교세는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세금은 아니죠. 근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대표적인데 그럼 모든 활동에 관련된 세금은 뭐 출제해보면 아니면 부가가치세라든가 지방소비세도 모든 관련 조세에 해당이 되죠. 인지세 하면은 취득, 양도라는 조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세금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하시되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는 정리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53페이지에 자, 한번 기출을 좀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납부한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자. 물음이요. 취득을 할 때 관련된 세금 해당하지 않는 걸 맞죠? 그러면은 1번 농어촌 특별세, 자 2번 지방소득세, 3번 지방교육세, 4번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다음에 5번 취득세. 자 나왔는데 그러면 4번이 부가가치를 뱉으면 그랬죠? 그럼 뱉으면도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자, 지금 부가세를 모른다 할지라도 취득 관련 조세의 구분에 해당이 않는 했을 때 지방소득세는 보유양도에 관련됐으니까 취득과는 관련이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취득세는 당연하지만 지방교세와 농어촌세는 보유 또는 보유 양도에 관련있지만 취득 관련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세금 5개, 10개만 확실히 구분하면 비록 지문에 뭐 전혀 정리하는 세금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 조세에 따른 자 찐득이 부가세가 있는데 그 관련 세금의 부가세를 한번 구분해 보죠. 부가세 구분. 그래서 그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찐득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래서 우리 부가세는 본세금 부가과세 될 때 달라붙는 세금을 찐득이로 써. 자 핵심 본세금에 달라붙으니까 본세금 하면은 자 5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본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가세라는 세금은 자, 지방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인데 이런 본세금이 어떤 찐득이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몇 마리씩 붙을까? 어차피 제가 부가세를 찐득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부가세 구분에 그럼 부가세에 대한 산출세. 자, 이 부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산출세액 하면은 세금은 일관되게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부가세에 과세 표준을 부가세 세율을 적용할 때 과세 표준은 독립세라면 독립된 세원에서 부과가 되니까 그 행위 등에 따른 과표를 결정을 하는데 부가세의 과세 표준은 근본 있는 세금의 세액, 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겁니다. 그에 따른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근본 있는 금액의 세액의 의미는 자, 이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되는 납부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본세액 그랬기 때문에 세금으로 계산한 근본인 금액으로 세금 낼 금액도 있지만 이 본세액의 의미는 세금을 줄여주는 감면세액이 있겠다. 세금을 줄여주는 그래서 찐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는 납부세액에 대한 찐득이도 붙지만 감면세액에도 찐득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감면세액 하면 감면세액에 20마리, 이 감면세 20마리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은데 뭘 좀 신경 쓰냐면 우리 과정에 부동산 세제에 따른 구분했을 때 찐득이는 감면세계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가 20마리 붙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세계에 있어서
취득세 감면세, 등록 면허세 감면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찐득이 농특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세액에는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든가 조세 특례 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있는데 이 재산세, 감면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세에는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납부세액에 찐득이가 붙을 때 이 지금 취득세는 통합취득세로서 두 세금을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이미 두 세금에 찐득이가 붙었거든요. 그 세금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찐득이는 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를 적용한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10마리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자, 뺀세를 적용한 세액에 있어서 이걸 과표로 해서 자, 20마리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2%를 빼서 20마리 지방교육세가 붙은데 주택에 자, 유상을 원인할 때 1%짜리, 2%짜리, 3%짜리가 적용될 경우 유상거래 이럴 경우 1%에서 2%를 뺄 수가 없으니까 주택의 증가, 유상에 따른 주택의 세율은 이 해당 세율의 50% 해당한 세율을 준 세액에 20마리 지방교육세가 붙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 취득세에 대한 찐득이는 납부세액의 의미에서도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로 구분돼야 되고 만약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 세율에 유상거래할 때 1%, 2%, 3% 일명 6.1합법도 기억나시죠? 6억 이하 집을 사면 1%, 6억 초과 9억 이하 집을 사면 2%, 9억 초과하는 주택은 3%였죠? 그랬을 때 그 1, 2, 3에 자 50% 해당하는 0.5, 1%, 1.5를 총한 3개 20% 지방교육세가 찐득이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과정은 제가 바로 계산 과정 사례를 들을 테니까 이번 과정에는 왜 지금 이제는 심화 과정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우리가 찐득이 구분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에 20마리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 재산세 납부세액에 역시 20마리.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재산세 납부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자, 이 재산세, 부가세 세율은 20%서 지방교육세가 붙는 겁니다. 지방교육세.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자, 이 납부세액에는 20마리가 붙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찐득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감면세액에 농특세 20마리가 붙지만 납부세액에는 찐득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이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보유세인 우리가 자 찐득이만 구분하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교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정리하기가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관련 세금에 따른 구분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럼 이제 55페이지 한번
기출예제 한번 보고 한번 사례 한번 들죠. 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연결이 올바르게 연결된 거. 그러면은 부동산 세제에 자, 취득과 보유 관련하면은 취득 관련 세금이었죠. 재산정보세는 보유 관련이었죠. 양도세는 양도 관련 조세였죠. 자, 이럴 때 보유 관련 조세로서 그의 찐득이.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겠죠. 그래서 재산세, 지방교육세에서 옳은 지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찐득에 해당이 되는 지방교육세하고 자,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지방교육세, 교육세에서는 56페이지에 봐보시면 뭐가 가장 포인트냐면 지방교육세에서는 자, 부가징수 방법에 자, 신고 납부 또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거든요. 그랬을 때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할 경우에 우리가 주의하고 그럼 자, 보통 징수할 경우도 있죠. 찐득에 따라 이럴 경우 자, 지방교육세는 무신고에 따라 우리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로 정리하시고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는 57페이지에 봐보시면 비과세가 있죠. 그 비과세에 두 번째 서민주택이라든가 농가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서민주택을 취득한다거나 또는 자, 농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자, 상가를 한번 취득해 보고 자, 집, 주택을 한번 취득해 보자 그 말이에요. 상가. 그래서 자, 좀 비교적 의미를 두기 위해서 상가 1억짜리, 집도 1억짜리, 집도 자, 그래서 상가 1억짜리를 매매, 집 1억짜리를 한번 매매로 한번 취득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이 상가 1억짜리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자, 산출세액이 얼마나 되고 산출세액이 자, 예, 자, 이 산출세액 취득세에 따른 찐득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가 얼마나 될까? 역시 자, 주택 1억짜리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산출세액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얼마나 될까? 그럴 때 산출세액을 한번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세금은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죠. 그래서 자, 취득세 과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1억이라면 자, 이 과세표준이 1억이 되겠다 그 말. 1억. 자, 1억에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따르죠. 그럼 매매하면은 우리가 자, 기본과정 해봤지만은 매매는 1월 2일 날 매매하죠. 그러면 취득세 세율의 매매를 유상을 원인할 때는 농지는 1이고 농지에는 2%인데 2% 더하니까 결론은 농지는 3%, 농지 외에는 4%죠. 그래서 농지 상간이 농지 외가 되니까 표준세율은 4%가 되겠다. 그래서 취득세 산출세액은 1억에 400만 원이 되겠다. 400만 원이 취득세 산출세액이 되겠다.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2% 적용한 세개 10%니까 자, 1억 곱하기 2% 곱한 자, 요 세개 10%
10%가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다. 그래서 1억에 2% 하면은 자 200이죠? 10% 하니까 20만 원. 20만 원이 농어촌 특별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표준세 2%를 빼서 적용한 세액 20%니까 자 1억. 1억 곱하기 자 표준세율이 4%. 4% 마이너스 2%. 자, 뺀 세율을 적은 세액의 20%. 20%. 자, 지방교육세가 되겠다 해서 자, 2%를 뺀 2%니까 200에 20%니까 40만 원. 4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상가 1억짜리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400, 농어촌 특별세 20, 지방세율 40에서 460을 부담하는 겁니다. 취득세 찐득이를 포함해서 460만 원 부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 거의 정확한 산정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표준세율이 4%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가든 집이든 땅이든 만약에 상속이든 증여든 그 원인,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요 표준세율만 다를 뿐 계산 과정의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매매가 아니라 상가를 만약에 증여받았다면 증여로 상가를 1억짜리 증여를 받았다면 계산 과정 이틀 똑같습니다. 요 표준세율만 4%가 아니라 증여를 원인하면 3.5%. 자, 요 지방교세 요 3.5% 그것만 바뀐 거예요. 나머지 계산 과정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산출액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산정했을 때 가장 기본 틀의 계산식이니까 잡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집은 이 틀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좀 구분하니까 그러면 집 1억짜리를 취득했다면 역시 산출세액은 1억이 취득 당시 가액이니까 과표가 1억이 되겠다. 1억에 자 집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6일 아파트죠. 6억 이하 1억짜리 집을 샀으니까 1%가 세율된다. 1%가 되기 때문에 100만 원. 100만 원이 자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자 1억에 1% 100만 원.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자 1억에 2% 곱해서 적용한 자 세액의 10%. 자 그러면 1억에 2% 하면은 200에 10%니까 20만 원. 20만 원이 농어촌 특별세.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2%를 빼서 적용하는데 보세요. 표준세율을 빼면은 요 1%, 요 1%에 2%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세금을 진드기로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받아야겠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1억에 대해서 해당세율이 1%다. 그 말이에요. 해당 세율에 곱하기 50%. 50% 해당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20% 지방교육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틀이 표준세 2%를 빼서 이렇게 적용하냐 2%를 뺄 수가 없으니까 1%의 절반 50% 해당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20% 지방교육세가 붙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0.5가 되겠죠? 0.5가 되기 때문에 1억에 500, 자 그래서 50만 원이죠? 50만 원에 20%니까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이 지방교육세가 되는 겁니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자, 그렇기 때문에 1억짜리 집을 매매하면은 취득세 100만 원,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 지방세 1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요 주택에 대해서 서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서민주택이 되는데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주택이 서민주택이라면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그래서 일반 우리가 아파트 30평형, 32평, 3평, 4평 있죠? 그 경우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비과세에서 만약 서민주택이라면 농어촌 특별세 이 계산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가 비과세 대상은요, 세금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과세니까. 그래서 만약 서민주택이라면 취득세 100만 원에 자, 지방교육세 1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실제로 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집을 만약에 뭐 빌라 등을 1억짜리 만약에 주고 빌라 등 하나 샀다면 취득세로 찐득이 포함해서 서민주택이라면 110만 원 현실로 110만 원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이 뜬구름 계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자, 우리 지금 28에 대비하면서 이 부가세에 대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난이도를 갈 수 있겠지만은 이 계산을 한 번씩으로 해 줌으로써 이 부가세 구분을 명확히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가세 구분에 따른 정리는 계산식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것도 유용성이 있으니까 제가 상가고 집을 예를 들어놨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하면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총론 내용을 좀 마무리 짓고 이제 지방세 편 한번 봐보세요. 자, 72페이지에 지방세 편 기본 틀 한번 정리하고 자,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을 본격적으로 해야겠죠. 자, 지방세는 특히 지방세는 분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세금법이 분법 구분됐다 그러면 그 지방세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네, 특례제한법. 자, 세 법으로 분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상을 정하는 법률이 기본법, 지방세법은 단일법으로 11가지 지방세가 있지만 단일법으로 자, 우리가 통합세법으로서 지방세법으로서 과세 요건 등을 자,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감면 등을 정하는 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인데 여러분이 정리할 때 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 법이니까 지방세법 용어, 특례법 용어를 좀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라. 그 말 용어. 이 용어 정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관심 든 용어가 몇 개 있잖아요. 뭐 시험적으로 나오지 않는다처럼 공부를 할 때 그 영어만큼은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3페이지에 4번에 나와 있는 지방세 관계법. 자, 저기서 지방세 관계법이 뭘까? 관계법. 뭐 지방세 관계법은 자, 당연히 자, 지방세법. 자, 그래서 관계법은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우리가 특별법을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 룰레이션 관계법은 뭐 지방세 기본법 용어니까 당연히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법 등을 관계법이라고 하겠다. 자, 다음에 자, 5번 용어적으로 과세표준 시면이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면적 또는 가액. 다음에 6번의 표준세율. 자, 지방세법으로 통상 부과할 적용할 세율로서 재정적 사유 중에서 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 그러니까 우리 표준세율 우리가 지방세를 핵심으로 보죠. 자, 다음에 자, 11번 납세 의무자. 그럼 납세 의무자 하면 당연히 자, 지방세를 지방세할 의무를 지는 자를 납세 의무자. 16번에 자, 신고 납부.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자, 다음에 자, 19번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즉 자, 납세 고짓을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 즉 고짓을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법. 자, 다음에 23번 가산세. 가산세 하면은 의무. 그렇죠? 의무. 자, 지방세 우리가 법 등 기본법에 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게 하여 성실함을 다하지 아니할 때 세액에 더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그랬죠. 이 가산세에 있어서는 의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본 틀 있잖아요.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이 틀 생각하면서 자, 다음에 이제 24번에 나와 있는 가산금이 나오죠. 뭐 가산금은 제가 연체 의미를 두라고 했죠. 그래서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자, 세액에 더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고지세액에 더해지는 걸 가산금이라고 해서 연체 성격을 갖는 게 가산금이 되겠죠. 자, 다음에 자, 공과금, 지자체 세금 여러 가지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체납액 33번에 기본인데 체납액이란 우리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액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지방세만 의미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체납된 지방세와 그의 가산금 체납처분 비용을 체납처분의 그 비용을 체납액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지방세 기본법에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정리. 이 지방세법의 용어는 기본법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다음에 특례 사용 용어도 있지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지방세는 이런 분법에 따라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랬으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세목 구분이 필요하다. 이 세목 구분이 나오는데 특히 이 세목 구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 특히 관련 세금이 있어서 구분 중이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도가 있습니다. 도에는 도세가 있습니다. 도세. 그다음에 시군세가 있습니다. 도세하고 시군세로 크게 구분된다. 자,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 광역시세, 자치구세로 구분이 된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또는 세법에서 구의 의미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의 보통세하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시설세의 목적세에서 보통세고 목적세죠. 목적세. 이럴 경우에 취득세라는 세금은 특별광역도세,
등록물에서는 도세, 구세, 재산세는 구세, 시군세. 그래서 특광도 등록세는 도구를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 구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 목적세가 두 개가 있는 목적세는 다 특광도, 특광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특광도로. 그래서 이 5세금에 따른 지방세는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 재산세는 자치 구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산세에 있어서는 S라인, 특별시 안에 재산세인 경우는 공동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특별시 관할구역의 재산세 공동과세도 정리하면 되셔야겠죠. 그 다음에 7번에는 자, 이런 지방세는 우리가 두세금을 제외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서 납부할 수가 있다는 거. 신용카드 정리가 돼야겠죠. 자, 한편 78페이지에 지방세 불복 절차. 불복 절차에 있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불복 절차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자, 다음에 2페이지에 서류 송달이 있어서 우리가 뭐 있어 우편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논다거나 유치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보에 기재해서 공시한다거나 이런 이 서류 송달에 있어서만 확인하는데 여러분 우리 본시험에서 불복 절차 한 번 출제됐죠? 서류 송달 한 번 출제됐습니다. 우리 지금 준비하는 횟수가 28회 대비합니다. 그래서 뭐 매회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 조금 시간이 될 때 한번 기본적으로 불복 절차라든가 서류 송달의 개념만 가지고 시험장 가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에 많은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경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한 기도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서 가장 바탕을 깔 수 있는 총론이라든가 지방세에 대한 개선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취득세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